친구들 안녕. 오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아까 치킨 먹었어요. 친구들도 저녁 잘 챙겨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책 읽어줄게요. 포플러, 예술적인 기질이 뛰어나고 철학적인 사고를 즐긴다. 항해에 나서라, 시도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면으로 부딪혀라. 빠져나가는 최상의 방법은 뚫고 나가는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 공경에서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공경은 저돌적으로 정면 돌파해서 뚫어야만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을 잊게 된다. 하루, 한 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어떻게든 크고 작은 공경을 뚫고 헤쳐나왔고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참 힘든 시기였어. 하지만 잘 견뎌냈어. 하며 웃을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당장 일이 다 잘 풀리고 편해지길 바라곤 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고통을 견디는 것 또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야.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라. 먼저 자신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다. 토마스 캠피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이 좀 평온하고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내뿜는 에너지도 평화로운 에너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이랑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어야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나가고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면 내 마음 상태나 내 기분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렇게 좀 평화롭거나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나가는 말 자체도 좀 까칠하고 예쁜 표현으로 잘 나가지 않는 걸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예민해지거나 그러면 좀 더 그렇지 않나, 날카로운 표현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뭐 사물을 바라보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의 시선이 외부적인 것에만 몰려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외부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런 초점의 관점들을 나 자신으로 가져와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대해서 직면하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더 예쁜 표현을 쓸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친구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 다 잘 될 거야 라고 진심으로 격려해 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도 그런 격려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격려라도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살면서 겪는 끊임없는 도전이기도 하다. 그런데 평화로운 마음은 전염성이 강하다.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이는 절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된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런
평화롭고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말로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온화하거나 따뜻한 아우라 같은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뭐 표정이나 몸짓, 뭐 눈 맞추침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로 나가는 에너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미세 근육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상태도 잘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미세 근육을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고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이 웃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온화한 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예쁜 모습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살면서 겪는 끊임없는 도전이기도 하다. 그런데 평화로운 마음은 전염성이 강하다.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이는 절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된다. 이거 읽었죠? 조용히 앉아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자. 독창성. 사람들에게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일러주지 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일러주면 그들은 깜짝 놀랄 독창성을 발휘할 것이다. 조지 S. 패튼 장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자꾸 간섭하고 그러는 거는 좀 거부 반응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어떤 자기의 그런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침범을 받았다, 침해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딱 방어 기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거나 하는 건 절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준다는 그런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인데 그런 것들이 꼭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진 않는다. 이런 느낌들을 항상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침해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내가 또 그 선을 넘지는 않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해준다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거든요. 누구나 일을 처리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청소할 때 내가 고집하는 방식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해주기를 바란다. 운전할 때는 내가 아는 길만 알려주려고 한다. 이처럼 자기만의 방식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방식과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과 생각을 발견할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신뢰해야지 어쩌면 내 방법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잖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아이디어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자기 방식만 옳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거를 먼저 경청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충분히 들어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뭘 말하려고 하는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겠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겠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갈 문제 같아요. 권태. 권태는 모든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감정이다. 평온은 그 어느 것도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태다. 토마스 사즈.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아무 할 일 없는 시간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시간을 방에서 어슬렁거리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잡지를 뒤적이다 끝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빈둥대다가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빈둥거리는 게 실증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내게 온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책임이 없으면 계획도 없다. 커피 한 끼를 음미하고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 무엇이라도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그 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권태에 빠질까 두려워 바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 매 시간을 나를 충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해. 기적의 힘. 나는 기적의 힘을 사랑한다. 내게 가장 안전한 곳은 아슬아슬한 지점이다. 셜리 맥클레인. 기적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다만 기적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경험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른다. 좌절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기적은 오지 않는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랑에 빠질 수도 없다. 도전이나 희생의 위험을 겁내면 더 큰 일도 해낼 수 없다.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수한다면 기적은 분명 일어날 거야. 그때 눈을 뜨고 그 기적을 지켜보자. 친구들과 함께 웃자.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재미있다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이 최고다. 글로리아 빈더빌트. 저는 진짜 웃음이 진짜 묘약인 것 같아요. 웃는 사람 보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웃고 싶고 그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 옆에 가고 싶고 장난기 많고 개구장이 같은 사람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저도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웃음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묘약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냥 있어도 예쁘지만 더 많이 웃고 그러면 그 가진 매력들이 훨씬 더 빛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많이 웃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정은 웃음을 통해 깊어진다. 유머 감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가치관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누구나 오래 사귄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실컷 웃고 싶어 한다. 서로 오랜 시간 함께 해왔고 서로에 대해 잘 알기에 서로 유머 감각도 잘 이해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실컷 웃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함께 했던 시간에 관한 것들이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신나게 웃어보자. 나를 드러내고 보여주어라. 자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버지니아 울프. 저는 진짜 솔직함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도 좀 더 믿음이 간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일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뢰를 깨뜨려 버렸을 때는 다시 이 신뢰를 얻기까지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부터 신뢰를 쌓아갈 때 그때 좀 더 신중하고 진심 어린 마음들로 다가갈 수 있다면 이거는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소중한 만남들을 이어가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난 내가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으며 무엇을 잘했는지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가감 없이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마음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하라.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프랑스 속담. 갖고 싶은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포기도 아니고 현실 타협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을 의미한다. 목표를 높게 잡고 이를 위해 부지런히 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는 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에 감사하고 이를 소중하게 여길 때 인생도 풍요로워진다.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기, 미리 감사하기. 이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사랑하자. 소소한 일에 초연해지자. 모든 죄악은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시몬 베일. 흡연, 음주, 도박은 물론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식탐을 부리는 것을 비롯해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왜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대개는 따분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만이 많고 슬프고 짜증스럽고 외롭기 때문이다. 이런 나쁜 습관이 기분을 좋게 해주기를 기분을 좋게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지곤 한다. 나쁜 습관을 들인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습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나쁜 습관으로 나를 학대하지 말고 이런 습관을 들인 이유를 찾아 없애야지. 진짜 이게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그런 걸로 이렇게 뇌가 착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잠깐 딱 기쁨을 느끼는 그 스위치가 켜진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들은 금방 또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주 하고 습관을 들이면 우리 뇌가 또 그런 길을 찾아서 계속 그렇게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좀 알고 인지한다면 좀 더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표현들을 하고 그런 습관들로 길을 들이면 뇌의 길도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인드 맵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이 펼쳐져 나가. 그러면 어떤 무한한 잠재력을 일으키게 될지 우리 자신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서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상생의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자긍심을 존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진심을 우선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도리스 레싱.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만남은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진실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핑계로 그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웃집 사람이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똑똑한 척하면 안 꼴 수 있다. 맵시 있게 꾸밀 줄도 모르면서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뒤에서 쑥덕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은 자신이나 그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만 끼칠 뿐이다. 비록 내가 성격이 급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건 절대 잊지 말자. 그와 말다툼을 할 때도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말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면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기준을 나한테 맞추고 상대방한테 하려는 그 말을 나한테 해도 내가 기분 좋을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딱 기준이 서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할 수 없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마음도 내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내일의 농담거리.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H.G. 웰스. 힘든 시기가 되면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훗날 그때를 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힘들었던 시절도 힘들었던 시절도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심각한 위기였겠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별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거나 그 상황을 겪고 난 뒤에 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웃어 넘길 수 있는지도 모른다. 죄악이라고 생각한 날도 내 인생의 작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모든 일을 넓게 보자. 경외감.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해서 경외감이랑 신비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 이상의 신비가 존재한다. 아나이스 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는 게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너무 많이 알면 세상에 대한 경외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한다. 새소리에 관련된 물리학과 생물학 그리고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짝짓기에 대해 연구하고 많이 알면 새소리가 더 이상 아름답게 들리지 않을까 염려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새소리를 더 사랑하게 될지 모른다. 많이 아는 것도 가치 있지만 이 멋진 세상에 감동할 줄 아는 게 먼저야. 그런 생각들을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사랑해라는 단어 외에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들을 사랑해라는 그 국한된 단어에 한정 지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단어 안에 갇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종종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모르겠어. 근데 그 마음으로 와닿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차오르는 벅찬 그런 느낌이나 감동들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다. 이런 느낌들이 종종 들 때가 있어서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도 해왔던 것 같아요. 또 이어서 시크릿 읽어줄게요.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준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과 모든 사람이 풍요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믿어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 세상은 진정 장엄하다. 각 사람은 생각과 감정으로서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하라. 선택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던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위에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라.
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느라 힘 빼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모두 감싸 안아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리사 니콜스. 주위의 것들을 축복하고 찬양하라는 리사의 현명한 말은 천금같이 귀하다.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이라는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에 머무르게 된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에 항상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으로 건강과 부와 행복을 불러들이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이들은 축복의 힘을 알았다. 대다수 사람은 남들이 재채기를 할 때가 아니면 축복하지 않는데 이는 아주 유용한 힘을 묵혀두는 셈이다. 사전에 수록된 정리에 따르면 축복이란 신의 호의를 요청하거나 행복이나 번영을 주는 행위다. 지금부터 축복의 힘을 이끌어내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축복하라. 찬양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나 이를 찬양하면 사랑을 보낸다는 뜻이고 찬양이라는 고귀한 파장을 보내면 100배가 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축복과 찬양은 모든 부정을 녹여버린다. 그러니 당신의 적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적을 저주한다면 저주가 당신에게 돌아와 해를 끼칠 것이다. 적을 찬양하고 축복한다면 부정과 불화가 해소되고 찬양과 축복에 담긴 사랑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대로 이동하여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리라. 과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비밀의 중대한 부분을 놓쳤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힘을 주고 남들과 나누는 것이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멋진 시기다. 손가락만 움직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껏 없었다. 데니스 웨이틀리 박사. 비밀을 알므로써 당신은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세상과 자신에 관한 진실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밀을 아는데 내가 가장 큰 통찰력을 제시한 사람은 로버트 콜리어, 프렌티스 멀포드, 찰스 헤네, 그리고 마이클 버나드 베규스다. 이 비밀을 알고 나자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당신도 그런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면 생각의 힘으로 이 세상과 온 인류 미래에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으리라.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 부정적인 일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면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많아진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의 힘을 모아라. 세상은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여 소원을 실현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불화와 부정이 해소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되리라. 당신의 비밀. 주변을 돌아보면 심지어 우리가 육체를 볼 때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조 해길린 박사.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 손을 쳐다보라. 고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손을 현미경에 놓고 보면 거대한 에너지가 진동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밥 프록터. 세상 만물은 정확히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당신 손이든 바다든 혹은 별이든. 존 아사라프.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당신이 이를 이해하도록 조금만 도와주겠다. 우주가 있고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행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 각각이 있고 그런 뒤에 우리 몸이 있다.
몸 안에는 장기가 있고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다. 그런 뒤에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차원은 무수히 많지만 결국 우주 만물은 에너지다. 벤 존슨 박사. 비밀을 발견했을 때 나는 과학과 물리학계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발견한 내용은 경이적이었다.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양자 물리학과 새로운 과학에서 발견한 내용과 시크릿에 담긴 정보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이 모두 알았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학교에서 과학이나 물리학을 배운 적이 없지만 양자 물리학에 관한 복잡한 이론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자 비밀을 에너지 차원에서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밀과 새로운 과학 이론이 완벽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나면 더 잘 믿게 된다. 어째서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자. 쉽게 말해서 모든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로 진동한다. 당신 역시 에너지이므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모두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진동한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 파장을 전송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담긴 에너지가 바로 그 주파수에서 진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에게로 가게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안에 담긴 원자들의 진동을 바꾸고 그것이 진동으로 당신에게 오게 만드는 셈이다.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송탑인 이유는 생각으로 에너지를 집중하여 집중한 대상의 진동을 바꾸고 그리하여 그것을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때 당신은 즉시 그 주파수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의 에너지가 진동하여 당신에게 다가오게 되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유사한 것들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고 따라서 모든 것에 자기장이 생성되게 하며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인간은 자신의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관리한다. 그 누구도 남을 대신하여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고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이다. 거의 100년 전, 그러니까 최근 100년간 발견된 과학 지식의 도움 없이도 찰스 헤넬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다. 우주 마음은 지능이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원료이기도 하다. 이 원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전자들을 끌어당겨 원자를 생성한다. 원자는 다시 똑같은 법칙에 따라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는 다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원자뿐 아니라 세상과 우주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찰스 헤넬. 당신이 어떤 도시에서 살든지 당신의 몸 안에는 거의 일주일간 도시 전체를 훤히 밝힐 만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바프록터. 이 힘을 의식한다는 말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된다는 뜻이다. 우주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처리할 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에 닿으면 그 모든 힘을 받게 된다. 찰스 헤넬.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한한 몸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다. 현미경으로 보기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장이다. 에너지에 관한 우리가 아는 내용을 보자. 양자 물리학자에게 가서 이 세상을 창조한 주체가 뭔가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에너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에너지가 뭔가?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늘 존재했고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이 곧 에너지다.
에너지는 늘 존재한다. 물질 안으로 이동하고 물질을 관통하며 물질 밖으로 나온다. 당신이 아직도 나는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라고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영적인 존재다. 더 큰 에너지장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장이다. 제임스 레이. 당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그저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그 바뀐 형태가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순수한 에너지는 영원히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사라질 수 없다. 저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이를 알고 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상상이 가는가? 이제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상상이 가는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기에 당신은 영원한 에너지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얼마 안 남아서 다 읽을까도 생각했는데 다 읽으면 또 생각보다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 요 며칠은 계속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친구들이 보낸 하루도 괜찮은 하루였으면 좋겠고 오늘 잘 살아온 친구들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려요. 그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하고 또 마음 정리나 이런 것들 잘 해야 될 친구들은 마음 정리도 잘하고 또 건강도 잘 챙기고 좀 푹 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행복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100만 번 볼뽀뽀 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잘 때 다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